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그 특위의 활동을 기억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아마도 특위 자체보다는 그 방송으로 생중계를 했던 청문회 활동을 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국정조사를 했던 국회 특위, 국정조사라는 것이 그렇죠. 국정조사는 말 그대로 국정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정은 누가 운영을 합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정부입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의 대상은 정부 기관, 그리고 그 정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도 의문을 품어왔을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것입니다. 최서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최순실이라고 더 알려진 그 국민이 공무원인가 하는 부분이죠. 이번 사건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국정조사의 대상이었는가, 그리고 국정조사를 과연 제대로 했던 것인가, 아니면 국정조사라는 것을 빌미삼아 국회에 있는 일단의 의원들이 오히려 혁명을 추구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우리가 그 본 모습을 마주하게 되면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촛불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 했던 그들의 어떻게 보면 추악한 그 욕망투성이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우리가 부리고 있는 일꾼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하는 것을 나무라고 멈추게 하지 않고 그냥 두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일까지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이번에 이렇게 큰 일을 당한 것을 계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정신을 차려서 공무원들을, 국회의원, 대통령을 포함하는, 그리고 법관, 검사를 포함하는, 또 지자체에 있는 의원들, 지자체장들, 그들을 호되게 질책을 하면서 법을 지키도록 이제는 우리가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그 특검이 국회에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할 테니까, 우리가 너희의 요구를 들어줄 테니까 우리에게 더 강한 무기를 달라, 우리의 그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더 넓혀달라, 이러한 요구를 했고, 국회는 또 그러한 요구를 들어주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특검, 박영수 특검, 그 1인만이 특별검사인 이 특검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국회의원들은 입만 열면 대통령이 제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곧이어서 검사가 마치 그 부패와 인권 탄압의 선봉에 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검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 검사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할 예정인데, 검사와 경찰의 차이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검사는 그야말로 법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제 아무리 사납고 무서워 보이더라도 법을 제대로 알고 그 필요한 요점마다 법을 짚어주게 되면 검사만큼 대화가 쉽게 풀리는 그런 대상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검사는 준사법기관입니다. 그들이 정부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수사에서부터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하고 나중에 판결을 집행하는 그 모든 과정은 실은 사법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를 준사법기관이라고 하고, 이렇게 중간에 좀 걸쳐 있는 검사는 그야말로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과거부터 쭉 그래왔고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검사제도라는 것을 쓰고 또 상시특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니 문제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정상적인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검사가 아니라 국회가 만들어낸 검사가 활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일단은 검사가 위축된다고 하겠지만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라고 했죠. 그 결과는 바로 사법부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마치 헌법처럼 법을 위반하지 않고 남과 다투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하고 지날 정도로 조용한 통치기관입니다. 그러나 그 사법권이 그렇게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국회도 결국은 법을 위반하면 사법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없이 보여주고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법권이 위축이 돼서 사법부가 위축이 되면은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정부는 돈을 주겠다고 하죠. 국회도 마찬가지로 돈을 벌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법부가 위축이 되면 정부와 국회는 매우 탐욕적인 기관입니다. 그때 바로 나타나는 것이 국민 주권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국정조사 특위 회의록을 소개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29일입니다. 김성태 위원장, 어제 특별검사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저희 위원회, 특별위원회입니다. 공식적인 고발 요청의 문서가, 공문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도착한 공문을 보여주면서 위원님들 지금 이 자료 다 드렸죠. 문형표, 홍완선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하라고 특검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공식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특검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특검이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특검은 법률, 즉 특검법에 정해져 있는 이번 국정농단에 관한 특검법 제2조에서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만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 임무 수행 방법, 그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국정조사 특위에 특검이 고발 요청서를 보낸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장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특검이 수사를 한 결과 문형표 증인, 홍완선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단서가 발견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공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문형표, 홍완선 두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위증의 죄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결을 합니다. 의결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발장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상하죠. 김성태 위원장이 고발장 작성을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데 자기에게 위임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이 고발장을 어떻게 써서 누구에게 보낸 것인지 그 책임을 샅샅이 물어야 하겠습니다. 수사 대상이라는 이야기죠. 김성태 위원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검 수사 의뢰 사항도 정리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특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김성태 위원장에게 특검의 수사를 의뢰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성태 위원장은 그대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박범계 의원이 한 이야기도 회의록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다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때에는 회의록에 위원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구별이 될까요? 그 특별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왔을 때는 의원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박범계 위원의 말입니다. 수사 의뢰권과 관련해서 이 제보는 저와 하태경 위원에게 왔던 사안입니다. 제가 녹음 파일도 한 2개 정도 갖고 있고 문자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건에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수사 의뢰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범계 위원이 하태경 위원과 같이 그 두 사람에게 제보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김성태 위원장이 그것을 박영수 특검에게 고발을 해달라. 이게 무슨 탐정놀이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성태 위원장이 다시 확인을 합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 선임에 관한 것은 특별검사에게 수사 의뢰 요청 하자는 것이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범계 위원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하고 있는 것을 이 국정조사 특위에서 같이 손발을 맞춰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정도를 알 수 있죠.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둘은 법적 지위가 엄연히 다릅니다.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는 국회의 활동이고 박영수 특검은 국회가 제정한 특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일 뿐입니다. 그가 어떻게 국회하고 같이 공조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특검이 수사를 하는 활동에는 국회가 그 자료를 뒷받침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검을 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검사가 활동을 할 때 법무부 장관이나 정부가 가까이 가서 손잡고 일하는 것은 안 되고 특별검사를 만들어 놓고 국회가 손잡고 하는 것은 된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이 특별위원회 회의록 2017년 1월 3일자 내용입니다. 김성태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난 30일 날
그러니까 12월 30일이겠죠. 박영수 특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특검의 특단의 의지를 좀 협조를 요청한다. 그렇게 촉구서도 전달했습니다. 뭔가 수상한 그런 느낌이 들죠. 김성태 위원장이 박영수 특검을 만나서 뭔가를 특별히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 다음에 박영수 특검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윤선, 김종덕, 정관주 특검에서 고발 요청이 30일 날 우리 위원회로 왔습니다. 같은 날입니다. 김성태 위원장이 박영수 특검에게 협조를 요청을 했더니 박영수 특검이 이 사람들이 수사를 했더니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너희 특검에서 너희 특위에서 한 이야기하고 다르니까 위증으로 고발해라 하고 고발 요청을 공문으로 보내왔다. 그리고는 이 2017년 1월 3일 이 특검 수사에 고발 요청을 신속하게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 원포인트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이 국정조사 특위가 특검에 고발 요청을 받아서 빨리 고발을 하기 위해서 원포인트, 그것을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김성태 위원장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특검으로부터 이 사람들은 수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은 너희들 그 청문회에서 한 얘기하고 다르니까 위증으로 고발하라고 공문이 오면 그것을 받아서 그 특위 위원들에게 배부하고 공문이 왔으니까 위증으로 고발하자고 의결하고 그 다음에 그 고발장은 위원장한테 맡겨달라. 내가 쓸 테니까.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조윤선, 김종덕, 정관주 이 사람들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위증죄로 고발하겠다 하고 의결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유섭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합니다. 특별검사의 고발 요청에 대해서 새누리당 간사로서 새누리당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꼼꼼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유섭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특검이라고 무소불위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입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사안만 특검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 대상과 수사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특검은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리한 수사 범위 확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검이 검찰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 국회의 증언감정법에 의거해서 고발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 고발을 특검이 요청해 온 것이지, 이 고발하는 것 자체는 검찰이 하든 특검이 하든 그건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죠. 하태경 의원이 얼마나 몰상식한지, 그리고 법에 대해서 문외한인지 하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 중에 쓸만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입법부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법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은 부끄럽고 자격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하니까 하태경도 위원입니다. 뭐 의원과 위원의 발음이 약간 불명확했습니다. 장제원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유섭 위원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윤선 지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조윤선 지키려고 그러지, 조윤선 지키려고. 참 실망스러운 발언이죠. 그러니까 김성태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월 30일 날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관련해서 우리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수사를 해나가는 과정에 그 답변이 바로 위증이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국정조사 특위에 그 내용을 전달하고 그래서 그걸 보내면서 위증으로 고발할 것을 공식으로 요청한 것이다. 이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김성태 위원은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채익 위원이 역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박영수 특검팀의 대변인으로 있는 이규철 특검보가 그 사람 역시 지금 이것은 특검법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위증 증인의 고발의 건을 우리 국회에 제출한 것, 이것은 좀 자가당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나는 국정조사위원회가 조사는 하지만 우리 입법부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고발을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조사 특위가 이들을 조윤선 전 장관이라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을 박영수 특검의 고발 요청을 받아서 특검에 고발을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또 박영수 특검의 대변인 그 사람도 역시 인정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위원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태경 위원은 아직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굳이 특검을 문제 삼는다면 특검 요청과 무관하게 위증 고발을 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면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박범계 위원이 화들짝 놀라면서 하태경 위원을 말립니다. 아니지, 그렇게 되면 그 위증건이 검찰로 간다니까요. 특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삼는 겁니다. 하태경 위원이 잘못 아시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 위증에 대한 고발이 정상적으로 검찰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박범계 위원은 검찰로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긋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성태 위원장은 꼬박꼬박 이것을 특검에다가 고발을 했던 것이죠. 고발을 했던 것인가 하는 것은 마지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보고서에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김성태 위원장은 어떻게든 그 고발을 의결을 해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으시면 우리 정유섭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시면, 그래서 좀 위원장에게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은 우리 특검도 좀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앞으로 국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법률에 위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을 고쳐서 특검이 하는 행위를 합법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렇게 그 분위기가 강제로 몰아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태경 위원은 그렇게 하자고 역시 부추기고 정유섭 위원은 망설이고 이렇게 회의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9일에도 역시 똑같은 내용이 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반복입니다. 김성태 위원장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특검으로부터 접수된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으로부터 우리가 수사를 했더니 그 수사 내용 중에 이러한 것이 그 국정조사 특위에서 했던 증인들의 증언과 다르다 하는 공문을 꼬박꼬박 특위로 보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최경희 이화여대 교수, 김경숙 이화여대 교수,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 등이 허위 진술을 한 단서가 있다. 그 단서가 발견되었다고 알려왔으며 위증으로 고발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또 위증으로 고발하기로 의결을 하고 고발장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달라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성태 위원장은 그 이외에 지금까지 특검의 공문을 통해 위증의 단서가 포착된 여기에 특검의 범죄 사실이 그대로 들어있죠. 그 위증의 단서가 포착된 총 8명의 증인 문영표, 홍완선, 조윤선, 김종덕, 정관주, 최경희, 김경숙, 남궁곤에 대한 위증 고발 요청을 접수받아서 특검으로부터 접수받아서 이번 이 국정조사 특위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양쪽 다 범죄 행위가 의사록에 다 기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이재용 등 또한 김영재 증인, 이임순 증인, 이선우 증인, 조여욱 증인도 정황상 거짓으로 증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것도 고발을 하겠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하는 것은 또 몇 발자국 더 나갑니다. 이 김성태 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일부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기관과 개인들에 대해서 서류 제출 거부죄로 고발하자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위원의 공식 요청이 있었고 또 박영선 위원 그리고 많은 동료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자, 이 부분은 박범계 의원, 박영선 의원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특검으로부터 접수된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은 이 사람들이 특검에서 수사받을 때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국정조사 특위에서 증언할 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을 다 보여주면서 위증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만 지금 이 상황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김성태 위원장은 의결을 한 다음에 위증으로 검찰이 아니라 특검에 이들을 고발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특검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국정농단에 관한 특검법 제8조 특별검사 등의 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 특별검사, 특별검사부 및 특별수사관과 제6조 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여기에서 그냥
특별검사 한 명만 기억해 두십시오. 특별검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제8조 제1항입니다. 제8조 제2항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특별검사는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금 차곡차곡 법을 위반한 것이 그대로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21조에서 벌칙을 규정합니다. 특별검사가 맨 처음에 이야기한 그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특별검사가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이 박영수 특별검사가 특검법을 위반했을 때 단지 이렇게 처벌을 받느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물론 이것이 무기징역도 아니고 더 높은 액수의 벌금도 아닙니다. 그러나 박영수 특검이 특검법을 위반해서 또 다른 법률을 위반해서 법을 위반하는 순간에 그는 특검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특검법의 규정이 있든 없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이미 이때 특검으로서 특별검사에서 해임되었어야 하는 그러한 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법률을 위반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법을 위반한 박영수 특검의 국회가 협력한 범죄 행위, 그리고 박영수 특검의 범죄 행위, 이러한 위법한 행위들로 개시한 수사의 개시 자체가 위법하고 무효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과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있던 위원들은 이 사건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명백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그 내용을 밝히고,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서 책임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에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사항의 비밀을 누설했고, 그리고 국회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자신이 수사하는 데 도구로 이용했고, 그리고 국회의 특위위원들은 그들이 입법부의 구성원이라는 그 책임을 망각하고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증인을 편리하게 고발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나중에는 인신의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되고 수사는 편리해지고,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들은 이러한 그들이 처음 수사의 개시에 개입되게 된 그 자체가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서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권리 구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다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